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중국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대마도 인근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자연에는 국경도 경계도 없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그리고 쓰레기까지도 모두 연결돼서 지구 위를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흘려보낸 작은 마음과 흔적 하나가 생각보다 멀리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가족 정준영입니다. Saturday sun, I met someone out on the west coast. I gotta get back, I can't let this go. Saturday sun, I met someone, don't care what it costs. No ray of sunlight's ever lost. So tired of sleeping alone, so tired of eating alone. I need to ask her, what's going on? Are we going strong? Perfect height, we fit so right. So what's going on? 'Cause I've been undone. The long drive, the coastline, looking at the first light. Am I still on her mind? I've been undone. I met someone out on the west coast. I gotta get back, I can't let this go. Saturday sun, I met someone, don't care what it costs. No ray of sunlight ever lost, ever And still the memory's right there. She put the breeze in my hair. No kiss was softer than this. I'm reading her lips. Oh, each line I read. She left her books in my bed and her song in my head. I've been undone. Oh, Saturday sun, I met someone out on the west coast. I gotta get back, I can't let this go. Saturday sun, I met someone, don't care what it costs. No ray of sunlight ever lost, ever sun, I met someone out on the west coast. Gotta get back, I can't let this go. Saturday sun, I met someone, don't care what it costs. No ray of sunlight ever lost. Saturday Sun, 벤스 조이의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BBS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입니다. 참여 방법은 방송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2842 보내주실 수 있겠고요.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온달 불자님께서 얼마 전 아버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동우불자님께서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하고 손 모아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께서도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극락왕생 함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마음 잘 추스르시기를 바랄게요. 이 시간도 문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5859번님, 3013번님, 또 6218번님께서도 반갑다고 음악 잘 듣겠다고 하셨고요. 영천의 영서와 불자님 늘 이 시간 출석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6281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웃음 주셨고요. 해명화 불자님도 이 시간 참 유익하고 좋다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손 모아주셨어요. 법수행불자님께서는요. 오늘 가족분들과 연등행렬 보러 가신다고요. 네, 오늘 연등회 열리지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서 신심나고 환심나는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직접 현장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 불교방송과 함께 BBS TV 또 라디오를 통해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그 생생한 현장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새로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우니는 건조기를 사용한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사인을 새로운 꿈에 둘러 사인을 날마다 사인을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죠. 혼자에서 가족으로 또 사회로 점점 커져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라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우리 가족 건강관리 이제 헬프에게 맡기세요. 병원 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 관리부터 AI를 통한 식품 추천까지 모든 건강정보를 한눈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헬프. 지금 다운받으세요. 헬프. 주 비티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한총물 고려 기프트. 남매품 고려 기프트. 기념품. 한총물을 고려하라. 굿즈도 역시 고려 기프트.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신선하게 맘에 들어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 프로의 에이트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IM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사인을 새로운 꿈에 둘러싸이네 날마다 사인을 Imagine more. IM뱅크.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쾌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와우, 어메이징.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635년 신라 회장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창건한 강화 낙가산 보문사, 바다에서 건져 올린 22분의 불보살님을 모시고 중생의 이고등락을 염원해온 보문사에서 황금대종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원컨대 이 종솔이 법계에 두루하여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을 여의고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는 굳은 원력을 담은 황금대종. 그 청아한 종소리로 법계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하시는 아름다운 도량 보문사 황금대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한한 공덕 지으시고 자손만들 길이 불법의 해광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강화 보문사 문의 전화는 032-933-8272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특별한 시선으로 세계로 떠나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오늘도 환타 전명윤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네. 연등회가 있잖아요. 아, 맞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설레는 마음으로 눈 뜨시지 않았을까 아침에 싶은데 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환타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요즘 날이 참 좋아요. 갑자기 그러죠. 미세먼지가 막 가득하다가 네. 며칠 좋아지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4월이 이게 봄 맞아?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들쭉날쭉했잖아요. 저 반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어떤 날은 우박도 떨어졌다가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은 또 미세먼지 가득했다가 요 며칠 화창하고 푸르르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또 마침 또 이제 뭐 곧 있으면 5월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사실 여행지 하면서 불교성지 잘 안 하잖아요. 불교성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바로 스리랑카의 캔디로 갈까 합니다. 그래요. 스리랑카의 캔디. 아무래도 들장미소녀 캔디 아니고. 네. 들장미소녀 캔디를 아는 분들이면 조금 이 세대가 네. 우리 세계는 한 가족 PD는 캔디를 알까요? 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네. 추파춥스 아니고요. 네. 자,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국가라서 네. 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그 캔디는 이제 스리랑카,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서 딱 한 덩어리가 딱 남동쪽으로 떨어져 나와서 흔히 이제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이제 모 CF 광고에서 쓰는 실제로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나라예요. 섬나라기도 하고 이제 수도는 콜롬보인데 우리가 지금 가볼 곳은 캔디라는 곳입니다. 네. 캔디는 역사적으로는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국이 있던 곳이에요. 오, 그렇군요. 이 마지막 왕국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여기도 되게 오랜 식민지 기간을 겪거든요. 네. 거기다가 불교 성지기도 하고 약간 문화적인 보물창고 같은 곳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제 스리랑카가 더워요, 되게. 여기가 거의 적도예요. 북위 6도, 뭐 5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늘 더워요. 스리랑카는 12월하고 1월이 제일 시원한데 한 34도쯤 올라가고요. 이제 그 이후는 더 더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여기는 해발 한 500m 정도여가지고 그나마 선선한 힐 스테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산속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가지고 있는 스리달라마 말리가와라는 이제 흔히 한자로 이제 불지사라고 하죠. 네. 이 불교 사원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리랑카로 불교 성지 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이제 불지사를 가려고 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스리랑카의 캔디로 떠나볼 텐데요. 일단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직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수도가 콜롬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럼 수도로 가야 하나요? 네, 수도까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우리의 날개가 이제 직항은 직항인데 이 비행기가 콜롬보를 찍고 다시 손님을 태우고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콜롬보를 찍으니까 이제 뭐 상관이 없겠죠. 콜롬보까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9시간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머네요, 스리랑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개를 타지 않으셔도 뭐 싱가포르 항공이나 말레이시아 항공도 콜롬보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인천에서 다녀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나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야 되죠. 네. 자, 이제 콜롬보를 갔어요. 콜롬보에서는 캔디까지 대략 3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기차예요. 스리랑카는 기차 노선이 막 많진 않아요. 근데 스리랑카가 옛날에 이제 스리랑카 홍차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 홍차밭으로 철로를 많이 놔가지고서 콜롬보에서 힐스테이션으로 가는 철로들은 발달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차가 빠르진 않겠죠.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갑니다. 콜롬보에서. 네네. 중앙 고원지대의 풍경을 볼 수도 있고요. 차창밖으로 이제 계속 차가 엄청 유명한 데니까 차는 고도가 높은 데서 재배하거든요. 차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요. 아, 그 보는 어떤 풍경의 멋짐도 있겠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성의 다원은 미니어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끝없는 능선마다 차밭이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들은 들리죠.
그리고 요즘은 캔디로 가는 관광열차가 있어서 이건 이제 지붕이랑 옆이 거의 다 유리로 되어 있는 약간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관광열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 가면은 꽤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버스인데 이게 훨씬 기차보단 싸요. 근데 문제는 스리랑카가 뭐 불과 10몇 년 전까지 내전에 시달리던 나라다 보니까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요. 도로 상황이. 길이 거의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저기 맨 뒷자리에 앉으면은 붕붕 날아가지고 뭐 이제 천장에 머리 찍고 막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타시면 꼭 앞자리를 타시라. 네. 이건 한 4시간 걸려요. 기차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택시 같은 걸 대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스리랑카가 이게 대중교통 인프라가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프 같은 거를 하나 빌려서 쉐어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한 7, 8명, 한 5-6명 모이면은. 그래서 요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프를 대절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풍경이 예쁘다, 사진 찍고 싶다, 잠깐만 5분만 쓸게요 해서 서서 놀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건 요거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차, 버스, 그리고 차 대절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콜롬보까지 가서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제 캔디에 도착했습니다. 네. 캔디에 가면 가장 먼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능선이 펼쳐져 있고 일단 그 콜롬보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긴 하지만은 이 제3세계들이 대부분 대기 오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매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청량하죠. 그러니까 완전 산악 휴양지의 느낌이 있어서 사실 불치사를 떠올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되게 좋은 상간이 휴양지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스리랑카에 있는 부자들은 이 캔디에 이제 주로 별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양지로. 부촌이에요, 부촌. 네. 그럼 그만큼 인프라라고 할까요?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 관련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친 부엌시설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숙소들도 있고 숙소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캔디는 14세기니까 500년이 넘은 꽤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또 수많은 왕국들이 명멸을 했는데 여기가 길목이잖아요. 스리랑카는 사실 그 솔로몬 시대 때도 알았대요. 여기서 뭐가 향신료가 나잖아요. 옛날에 향신료 팔아가지고 유럽을 보내면 거의 뭐 떼돈을 벌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일찍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식민지도 순서대로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었다가 유럽 역사랑 똑같이 이어져요. 포르투갈이 처음에 대항해시대 열었다가 망하고 네덜란드가 떴다가 네덜란드가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하면서 영국이 뜨잖아요. 요 순서대로 식민지를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의 식민지를 겪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캔디에 왜 이 산악지대에 마지막 왕국이 있었냐? 해변에 있던 왕국이 밀려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캔디에 있는 마지막 왕조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 식민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캔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기 전에 네.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잖아요. 네네. 스리랑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랄까요? 불교의 전파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중에 해외로 뻗어나간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사실 종교를 믿는 인구는 힌두교가 훨씬 많거든요. 불교보다. 그러니까 불교가 5억에서 6억 사이고 힌두교는 8억에서 9억 사이예요. 근데 힌두교는 인도에서밖에 안 믿잖아요. 그리고 뭐 자인교나 시크교 같은 인도에선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는데 다 인도에서만 믿어요. 유일하게 해외 포교가 된 게 불교고요. 이 포교를 누가 했냐? 아쇼카 황제 때죠. 네. 아쇼카 황제가 자인교를 믿다가 이제 불교를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아쇼카 황제 당대에 아쇼카가 왕자를 직접 보내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도들의 자부심은 뭐냐면은 직접 전수받은 불교다. 거치지 않고 가장 빨리 불교가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심이 네. 엄청나요 진짜. 아쇼카 대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가 직접 가서 네네. 불교를 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 상좌부 불교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겠네요. 프라이드가 정말 강하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지금 그 인도 보드가야 가면은 그 부처님이 앉아 있었다는 보리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쇼카 황제가 스리랑카를 포교하면서 그 보드가에 있는 부처님이 원래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의 묘목을 가져가서 심어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인도로 가져와가지고 심어서 지금 보드가에 있는 거니까 뭐 부심을 느낄만 해요. 정말 자부심을. 아무튼. 네. 그리고 스리랑카가 이렇게 불교가 전해져서 쭉 불교 국가였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르투갈부터 시작돼서 서양에서
온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좀 뭐랄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부활절날 이제 교회에서 성당에서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서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기독교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싱할리 불교도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건 이제 그 타밀족들, 그러니까 힌두교랑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조금 이제 진짜 트러블이 많죠. 그래서 좀 시끌시끌한 거고 교회는 오히려 스리랑카에서는 되게 얌전해요. 네. 크게 많이 안 싸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캔디 본격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치사 가야겠네요. 그렇죠.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라는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원인데 여기가 이제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고 나서 화장할 때 이제 남겨진 것이라고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당연히 믿고 있고 뭐 이게 화장을 할 때 스리랑카 불교가 그 부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부처님이 생전에 스리랑카로 왔었다고 믿어요. 그래요.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좀 역사적으로는 좀 이제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하는 말은 아쇼카 왕 때 포교된 게 아니라 부처님 직접 가서 설법을 했다. 우리 지역에서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치아사리도 아쇼카 왕 때 건너간 게 아니라 기원전 4세기 때 부처님이 화장되고 나서 인도 동부 오리사에 있는 한 공주가 치아사리를 가지고 스리랑카로 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리랑카가 이제 계속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이거를 가진 자가 스리랑카의 진짜 왕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는 정통성을 가진 기반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명멸한 모든 왕조들이 이 불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적통인 거예요. 스리랑카 왕조사에서. 그런 또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캔디에 있기 전에는 이제 아누라다푸라라는 고대 왕국의 수도에서 이제 폴론나루와 담블라, 갈레를 거쳐가지고 캔디까지 오게 된 건데 이 말한 지명들이 다 옛날 한때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을 일단 가려면은 일단 불치 먼저 챙겨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제 캔디 불치사는 15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가끔 이제 국가 행사청 공개가 돼요. 근데 이 불치사가 이제 사리를 보관하는 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스리랑카 불교 최고 종정 어르신과 대통령이 각각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핵무기 열듯이 이 두 분의 열쇠가 있어야지 이제 오픈돼서 밖에 보여지게 된다. 네,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리고 독립운동 시기에도 이 불치사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는 불교 방송이지만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그냥 민족적 자긍심 같은 어찌 그러네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약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캔디에 모셔진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불자라면 그리고 뭐 누구라도 캔디를 방문했다면 불치사를 가장 먼저 둘러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캔디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호수인데 여기가 이제 현재선 이걸 우유의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힌두교 전설 속에 있는 그 비슈뉴 신화에 있는 우유의 바다 휘적기와 관련된 곳이 또 여기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가 호수를 둘러보는 산책로가 한 3.4km 정도 돼요. 딱 천천히 가면 딱 1시간이에요. 이 호수를 보면서 이게 되게 한 해발 500m인데 스리랑카 해안지대에서 있다 보면 되게 선선해요, 날씨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가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여기 페라데니아 왕립식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식물원이요? 이게 거의 남아시아 최초의 식물원 중에 하나예요. 1371년도에 만든 식물원이니까 우리는 뭐 식물원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잖아요. 이때 만든 캔디 왕의 정원으로 왕실 정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왕실 식물원이 정원이 오픈되면서 민간에게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1821년도에 있는 시민에게 개방된 식물원이 아시아의 역사에서는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자이언트 자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 하나가 2,500제곱미터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포알 나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대포알처럼 생긴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도 있고요. 난초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한 300종 이상의 열대 난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꽃의 개화 시기들이 물론 300가지가 다 피진 않지만은 1년 12달
반드시 어떤 것들은 피어있는 시기가 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365일 꽃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자수대로라고 해서 야자수가 쫙 펼쳐져 있는 이제 그 산책로가 있는데 이 야자수가 종류가 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요? 이것도 열매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야자수가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짤달막한 아이부터 기다란 아이부터 확 소나무처럼 뻗은 아이, 휘어진 아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요즘 인스타 하시는 분들 사진 찍으시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뭐보다도 가다 보면은 그 과일 박쥐라고 박쥐 형들이 이렇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참고로 이 박쥐는 피를 빨지 않고 과일만 먹어요. 그래서 과일 박쥐라고 하는데 꽤 큽니다. 박쥐가. 네. 어우. 한 제 상반신만 해요. 큰 애들.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접고 앉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무슨 검은 양복 이렇게 접고 있는 약간 궤도루판 같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박쥐들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처음에 뭐야 무서워 이러는데 온순해요 애들이. 그래도 막 그리고 날개 펴고 날아다니면. 그럼 밤에 날아다니는데 이 식물원이 밤에 문을 닫기 때문에 낮에 주로 이제 주무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낮에는 매달려 있는 모습 정도까지만 네, 볼 수 가끔 있겠네요. 눈 뜨고 나를 보는데 처음엔 좀 박쥐가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어서 무서운데 보다 보면은 재밌어요 되게 상당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생긴 게 과일을 먹는다고?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믿어지지 않는 우리 선입견 상에서는 그 네. 아이들을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여기가 20세기 초반에 최초로 만든 타잔의 촬영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열대지방의 식물원은요. 그냥 열대지방 그냥 씨만 심어놓으면 나무가 알아서 막 자라잖아요. 그냥 밀림이에요. 길이 있는 밀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원하고 달라요. 그럼 식물원이 이제 실내 공간도 있고 야외 공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물원을 봤으니까 네. 캔디의 자연 공간이라 그럴까요? 공원? 이런 곳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캔디가 트레킹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꽤 훌륭한 장소이기도 한 게 그 우다타와 켈레 산림보호구역이라는 데가 그 주변에 있어요. 여기 캔디 시내에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천연 열대 우림입니다. 산책로가 갖춰진. 참고로 아까 식물원 때도 얘기했는데 실내 얘기했잖아요. 이 식물원은 실내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열대 식물 때문에 열대 온실을 만들지만 여기는 늘 더워요. 온실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식물원이에요. 오픈해요. 사실상 그냥 야외에 예쁘게 다듬어진 자연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산책로가 있는 밀림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밀림인데 나무에 이름표가 붙어있다 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물원하고는 또 다르네요. 네, 그리고 식물원 바깥으로 강이 하나 흐르고 여기서 이제 잔디밭 같은 데는 스리랑카 분들 일요일만 되면 여기 놀러 와서 막 도시락도 까먹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네. 자, 그럼 왕립식물원을 떠나서 이제 트레킹. 우다타와 켈레 산림보호구역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캔디를 다스리는 왕들의 사냥터이자 여기도 개인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다타와 켈레가 싱할리 말, 그러니까 스리랑카 말로 왕관 위의 숲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면은 캔디 시내가 딱 내려다 보여요. 네. 근데 캔디 시내가 능선 사이에 마을 있고 호수 있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걸 내려다 볼 수 있고요. 요거 한 규모가 꽤 큰데 식물만 460종이 자라고 있어요. 네. 여기도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AI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찍어가지고서 물어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려주거든요. 네네. 굳이 가이드 안 껴도 되는 정도로 꽃이나 열매 같은 것들도 알아보기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시면 되고 여기에 진짜 가장 큰 장점은 약 80종의 새가 삽니다. 근데 열대지방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만 보던 뭐 연두새개, 인꼬라고 하죠. 아니면 구관조 같은 앵무새들이 그냥 하늘에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들 정말 엄청나죠.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약간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그냥 영화 아바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한국에서 보는 풍경이랑. 그러네요. 아니 제가 지금 불치사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까지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네. 뭘 먹을까요? 일단 캔디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빵이 맛있어요. 스리랑카가 빵이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캔디는 이게 서양 사람들도 식민지 시절에 이제 산림 휴양지였고 지금도 좀 부자들이 가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빵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근데 스리랑카는 아무래도 생선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고기보다는. 그 생선살을 건조시킨 다음에 소금에 절여서 대패로 밀어서 요걸 빵에 얹어서 먹어요. 짭조름한 게 되게 맛있어요.
이게 스리랑카만의 칼라인데. 그렇겠네요. 네네. 다른 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네, 정말 저는 꽤 반했어요, 이 맛에.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흔히 먹는 거는 라이스 앤 커리라고 하는 이제 밥에다가 커리를 얹어주는 데인데, 그 식당 같은데 이제 좀 백반집 같은, 우리 지금 백반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밥이 있고요. 밥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흰쌀밥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레드라이스라고 하는 쌀이 있거든요. 그런 쌀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음식 반찬을 1, 2개, 3개가 기본이고요. 하나씩 더 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면 돼요. 그럼 커리도 뭐 달 같은 인도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징어나 새우로 만든 약간 인도에서 없는 커리들을 또 맛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해산물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리랑카 커리가 매워요. 향신료가 드물고요.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매운맛이어서 한국 사람한테는 오히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독특한 빵에서부터 네. 해산물이 가득한 커리까지 먹어봤습니다. 네, 꼭 손으로 드십시오. 자, 오늘 스리랑카 캔디로 떠나봤습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환타 전명윤 작가와 말씀 나눴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자연을 닮은 아이슬란드의 음악 준비합니다.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 영국, 노르웨이 사이에 자리한 섬나라예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동시에 북극권 바로 아래에 있어서 빙하의 흐름도 활발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높게 솟은 산들과 빙하가 흘러내려 만든 호수, 그리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슬란드의 아티스트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인 비오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일렉트로니카의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자신의 종교를 자연이라고 말하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1970년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뮤직비디오와 난해한 컨셉으로 여전히 아방가르드계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순수함과 야생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창적인 창법도 비오크의 음악을 심유롭게 만들어주죠. 2000년 뮤지컬 영화 어둠 속의 댄서에 출연해 거의 첫 연기 시도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국민 가수 비오크의 음악 함께 들어봅니다. 아이슬란드의 원초적인 자연을 뮤직비디오에 가득 담은 곡 요가 전해드리죠. Accidents that happen, follow the dot. Coincidence makes sense only with you. You don't have to speak, I feel emotional landscapes. They pass away, the riddle gets solved, and you push me up to
거대한 자연은 사람을 압도하고 때론 고독하게 만듭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다 보면 차분함과 또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죠. 올라퍼 아르날스는 이런 아이슬란드의 풍경과 정서를 누구보다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1986년생으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이자 연주자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다 작곡, 전자음악, 포스트락까지 관심사를 확장해 왔어요. 현대적인 교향곡에서부터 전자악기를 활용한 곡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쇼팽의 음악과 올라퍼 아르날즈의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는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개봉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골든글러브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했던 영화 노매드랜드의 삽입곡을 작곡해서 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극 중에서 70대 캠퍼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그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몽환적이면서도 슬프고 또 행복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올라퍼 아르날스의 음악 노매드랜드 가운데 에필로그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포스트락 밴드 시규어 로스를 소개합니다. 1994년에 결성됐는데 그룹의 이름은 밴드의 프론트맨이죠. 용 씨의 막내 여동생 시우르 로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승리의 장미라는 뜻이래요. 아이슬란드에서 비오크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락밴드 라디오헤드의 보컬은 라디오헤드에 많은 영향을 준 밴드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집으로라는 뜻의 헤이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아이슬란드 각지를 돌며 공연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댐 건설 반대 시위 캠프에서 공연을 하는 등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해관계를 그대로 담기도 했습니다. 시기오로스의 여러 곡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호피폴라예요. 물 웅덩이에 뛰어들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 웅덩이에 뛰어들어 놀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곡이라는데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빙글빙글 돌아봐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이에요. 물에 젖었어요. 고무장화도 없는데 말이에요. 바람결에 당신의 머릿결에 바깥 세상의 냄새가 나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시기오로스의 호피폴라 전해드립니다.
(4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4월도 다 가고 있네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달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 방송입니다. 전국